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이면서 패닉 바잉 현상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마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빌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호가도 높고,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이제 자취를 감추었다는 그런 기사들 또는 그런 현재의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빌라의 핵심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들의 매물은 지금 현재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이유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곳들이 1월 달에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3월에도 지정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에 따른 공공 성격의 빌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공공재개발 8곳 그리고 또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 물량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공재개발 성격의 사업지들을 추가적으로 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재개발 지역들, 구역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추가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과 비교해가지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게 경합을 해가지고 가점이나 청약에 대한 조건을 따라서 주택에 당첨이 되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재개발 사업지나 재건축 사업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신규 아파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그 아파트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절차의 이해라든가, 그리고 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선정하는데 리스크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들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은 자금이 묶이거나 개발이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발표한 공공 재개발 구역의 공급 계획들을 본다면 이렇게 8개의 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위치들을 볼 건데, 이러한 구역들이 지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입지에 이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역들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의 매물의 호가들이 많이 오르고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석 2구역, 그리고 동대문, 그리고 강북 5, 그리고 양평, 그리고 봉천, 신설, 그리고 신문로 해가지고 이제 8개의 구역인데,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신규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이미 지역 지정이 된 그런 구역들이에요. 그런 재개발 구역들에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이 주체의 성격을 입혀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성격으로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개발들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4월 7일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미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서울 공공 재개발의 혜택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지를 좀 본다면 이제 규제의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 뭐 용적률 상향, 높이를 높게 올려준다는 거죠. 기부 체납 완화, 이러한 도시 규제 완화가 있고 또 사업성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뭐 사업비 융자라든가 이주비, 뭐 기반 시설들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정부의 혜택들, 공공의 혜택들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공공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러한 절차들을 간소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장점적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그 공공 재개발을 했을 때 많은 물량의 임대 물량들을 이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 중에 지금 이제 흑석동,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그런 그 제시한 조건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사업의 보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정된 8곳 중에 몇 곳들은 벌써 이 삐걱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도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공공 재개발 구역도를 본다면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고 한강이 있는데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북과 강남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4개의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역세권이에요. 자세히 보겠지만 보시면은 모두 다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입지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입지.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빌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빌라를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신축의 아파트 대규모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하거나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 공급의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그런 아파트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베스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청약 가점이 낮다거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이 안 되거나 그러시다면 구축의 매물들을 매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구축의 아파트도 있지만은 또 이런 구축의 빌라들도 하나의 대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모두가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면 모두 다 역세권의 입지가 그렇게 우월하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제 지정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구획별로 이렇게 작은 블록들은 개발이 안 되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제 뭐 2006년, 2007년 뭐 2005년 이후에 그 뉴타운이 개발이 바람이 일면서 그때는 이제 대규모의 지역 지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구획이 작은 지역들은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규모라도 소규모라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신축의 아파트로 변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그런 다세대 빌라들, 연립 빌라들, 연립 주택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런 공공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이 재개발 구역으로서 지정이 되고 향후에는 이런 가치의 입지의 측면을 더해지게 된다면 이 본인의 그러한 역세권의 입지의 가치는 뭐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뭐 빌라를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드리고 뭐 어느 지역이 좋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만약에 행여라도 빌라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후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세권의 근처에 있는 빌라들은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3월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되는 지역들도 재개발 지역들 이거는 이제 재개발 구역들을 공공의 성격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구역들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제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세권의 빌라의 가치도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의 가치만을 높게 보는데 이런 구축의 아파트 이제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재건축의 규제가 강하지만은 저는 이제 재건축이 뛰어오르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제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문로 2-12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83년도, 그리고 이제 총 세대수가 242세대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작지만은 광화문의 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생긴 게 된다면 이 가치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광화문 역사 인근에 이렇게 진행되는 공공 재개발의 구역이 지정이 된 아파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 13 재개발 구역인데요. 이 구역 지정은 2009년도에 됐고 조합 설립은 10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양평역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공공의 성격을 띤 재개발을 추진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를 줬을 때 공공의 성격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완화를 해준다는 부분은 있지만 임대 물량들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공의 주체성을 너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조합원들하고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618세대로 이루어지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양평 14이고요. 재개발 구역입니다. 구역 지정은 2013년,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이고 358세대, 세대가 많이 작죠. 이제 소규모의 그러한 그 역세권 그 입지에 아파트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양평역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평 14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 이제 공공 재개발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봉천 13 재개발 구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2008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역 2호선에 이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총 물량은 이제 357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역 지정이 된 지역들의 주택들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호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모든 지역 그 지정된 곳들이 이제 공공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곳들이 굉장히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섯 번째는 신설일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역 지정은 2008년도에 됐고, 그리고 신설동역 1, 2호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79세대인데 여기도 신설동 일대에 초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어떤 야권이 되느냐 여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따른 그 진행 속도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그런 조합원 분들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공의 성격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일부 완화를 통해서 일부 그 지역 지정된 곳들을 좀 그래도 많은 지금 국민들한테 부동산으로 주택 공급, 그리고 핵심 지역에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국민들한테 그래도 좀 완화된 요건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조합원이라고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렇게 1차로 지정된 지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3월 이후에 지정될 그런 곳들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두 1-6 재개발 구역이고요. 구역 지정은 2000년도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919세대의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청량리역, 정말 핵심적인 역사의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로 변모하게 된다면 이런 곳은 정말
가치가 뛰어나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강부고 재개발 구역이 이제 7번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구역 지정이 2014년도에 됐고, 그리고 3종 주거 일반 상업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같습니다. 그리고 총 680세대.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초역세권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공공 재개발 형태 또는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면 많은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합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익을 통해서 한다면 이 조합원에 또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정부가 조율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흑석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정이 이제 2008년도에 됐고, 흑석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죠. 그리고 흑석동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 개발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면서 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흑석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 다녀오고 했지만은 지금 이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아크로 리버하임보다도 뭐 더 역세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지금 삐그덕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합원들께서 이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제시한 조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하고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곳의 재개발이 이제 공공 성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공공 재개발이 잘 될 것이냐를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달에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지정될 곳들 이제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권리산정일 기준일,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소유했을 때 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작년 이제 9월 21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이 3월에 지정되는 구역들을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 무조건 공공 재개발이 지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재개발 물량들을 내 집 마련을 한다고 사기보다는 이 조합원의 지위로서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공공 재개발이 될 지역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투자 여력이 되신다면은 한번 현장에 둘러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지금 많은 완화 그 혜택들을 준다고 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임대 물량들을 너무나 많이 배정을 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일부 공공의 성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께서도 이제 흑석 2구역처럼 일부는 진행될 수 있지만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 이제 아파트 청약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들도 충분히 좋은 물량들을 내가 매입을 하거나, 만약에 차선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핵심적인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도 신축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되겠죠. 이런 매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만 아파트 청약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좋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공공재개발이 지정된 8곳하고 3월에 지정될 추가 지정될 곳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개발이 지정될 곳들, 그리고 이런 주변에 이런 지역들이 있는지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재개발 지역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조합이 설립돼 있으면 조합에 가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 물량들을 내가 매입했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나 두 개씩 해 나가신다면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의 경험치들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따른 8곳의 후보지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이제 재개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빌라에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 현상의 데자뷰로 뉴타운이 지정됐던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빌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고, 그리고 자금이 많이 물렸던 그런 시장을 제가 있었고 겪었었고 경험했었고, 그래서 무턱대고 이러한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 물량들을 무턱대고 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심 또 조심 하시면서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가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제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공유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는 청약해서 당첨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이 공공재개발이 어느 지역 정도는 지정이 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